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기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2024년 12월 15일 이후로 토트넘이 리그에서 처음으로 이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절대 못 이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에 돌았었는데,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보란듯 활약을 해주면서 역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 후에 이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훈훈한 장면이 토트넘 팬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 결국에는 0대2 토트넘이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는 정말 위안이 되는, 그리고 제드 스펜스가 자신의 좀 중요성을 보여준 그런 경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뭐 승리가 없었던 것도 없었던 건데 연패였습니다. 리그가 에버튼전도 그렇고 뭐 아스날전, 레스터시티, 그 전에 이제 뉴캐슬전도 그렇고요. 리그에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폼인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좀 반등이 필요했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으로, 그리고 하나의 공식적인 어시스트이지만 사실 두 골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통해서 토트넘의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결과가 이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인가에 대해서 이제 애슬레틱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워낙 많은 크로스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브렌트포드가 좀 더 위협적이어 보였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굉장히 잘 막아냈다는 거죠. 심지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치그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환상적인 선수인 것 같다. 이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있어서 너무 좋고, fantastic kid, 너무 훌륭한 어린애다. 항상 배우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도 충분히 해내고, 태클 너무 잘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어떤 포지션에서 뛰던 간에 그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은 이 아치그레이라고 하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비수막,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의 백업처럼 이제 데려온 선수인데, 이제 라이트백도 뛰고 그리고 센터백도 뛰고, 지금 이제 부상자가 있을 때마다 그 포지션을 채우는 선수가 바로 아치그레이인데 오늘 경기 잘해줬다 이거죠. 사실 경기 이후에 킨스키, 키퍼, 데이비스, 그리고 아치그레이가 이렇게 서로 꼭 껴안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껴안을만 합니다. 왜냐면은 토트넘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크로스를 두들겨 맞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토트넘이 이제 헤딩으로 걷어낸 찬스가 무려 34개였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가장 많이 이 크로스를 걷어낸 경기가 바로 이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 2016년 번리를 상대로 43개를 이제 머리로 걷어낸 그 경기 이후로 토트넘이 최다 걷어내기를 기록한, 헤딩으로 걷어낸 것만 포함한 겁니다. 34번이나 헤딩으로 걷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백들과 골키퍼는 이 경기를 무실점으로 끝냈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사실 굉장히 상상이 가지도 않을 만큼 고난과 고문을 받듯이 이번 경기를 치렀을 텐데, 세트피스에서 사실은 이제 네 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토트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실점은 6골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의 어떤 세트피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어쩌면은 이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선 좀 더 견고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 바로 이 선수죠. 제드 스펜스. 이번에 맨 오브 더 매치를 탔습니다. 스코어카에서 직접적으로 제드 스펜스의 이 통계를 공개를 했는데 10번 중 8번의 경합 성공, 그리고 7번의 볼을 탈취해내는 모습, 5번의 걷어내기, 4번의 태클, 4번의 파이널 서드까지 들어가가지고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이제 찬스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 2번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돌파해내는 장면도 3번이나 있었고, 상대방이 이제 제드 스펜스를 돌파해낸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Player of the Match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경기 이제 빛났던 제드 스펜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히트맨만 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고집을 버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사이드백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인버티드로 들어가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은 완전 여기가 빛이 나고 있죠. 히트맵 자체가 수비적인 지역, 측면 지역에서 빛이 나고 있고, 제드 스펜스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페드로 포로 역시 이제 수비적으로 좀 더 견고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토트넘이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고 킨스키 키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처음으로 클린시트를, 무실점 경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케빈 단소 선수도 조금 이제 긴장이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맨날 실점하고 진짜 큰일 났네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막을 때는 막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케빈 단소 선수가 토트넘에 새로 들어온 센터백인데 토트넘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말은 예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버햄튼이 아니라 토트넘에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죠.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성공했었고 이 단소가 사실 토모리 그리고 디사시 같은 선수들이랑 좀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트넘에 오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와가지고 전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 팬들은 좀 만족스러운 영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사실은 이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승점 3점을 얻은 것도 그렇고 클린시트도 그렇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자신의 어시스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단지 이제 사르를 이렇게 들고 있는 아버지 느낌의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2개의 어시스트를 한 날이었고 우리 캡틴 오늘 진짜 좋은 경기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개가 아니라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에서 기록을 한 어시스트로 봤을 때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에릭 라멜라가 10위이고 쭉 올라와서 이제 뭐 테디 셔링엄, 델리알리 같은 이름도 보이지만 그리고 뭐 케인 에릭슨 이름도 보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 이날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패스도 30개 중에 24개 성공하고 키패스 2개 그리고 빅찬스까지 하나 만들어내면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골도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나온 거고요. 이날 경기 브렌트포드가 얼마나 지배적인 경기를 했는지를 살펴볼 때 사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갖는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골이 터질 때마다 브렌트포드는 사기가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브렌트포드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토트넘이 기사회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이미 캐러거가 토트넘이 경기 이기면은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사실 오늘 경기 한 3골은 실점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트넘은 이 경기를 이겼고 심지어 클린시트로 이겼습니다. 진짜 너무 이제 행복한 경기고 사실은 이런 장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또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경기 후에 보여준 장면이 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런 장면이죠. 토트넘 팬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은 진짜 잘했다. 특히 이제 포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겨서 진짜 행복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흥민이 어떻게 캡틴감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손흥민은 완전 주장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 never understood that. 손흥민 선수가 주장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 라는 반응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진짜 너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난 진짜 이들을 싫어할 수가 없다. 이들이 서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러지 않았으면은 다 쓰러져가지고 하루 종일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진짜 코마 상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토트넘이 진짜 잘 버텼죠. 토트넘이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부진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은 항상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어오든 나오든 그러니까 뭐 NG가 경질이 되든 말든 일단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힘들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겼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이제 2월 7일 날 있습니다. 곧 경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최대한 체력을 아끼려고 한 부분들도 있죠. 심지어 미키 반더벤 선수는 이날 경기를 대비해가지고 브렌트포드전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토트넘이 조금은 이제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있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정신 차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 그리고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